오늘 이규의 실전사주 분석은 68세 된 남성인데요. 이분의 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가정운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복도 없는 것 같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이 남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길래 이 따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분의 사주를 잘 파악을 해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사주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족의 사주 분석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합니다. 친정 아버지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사업 망하고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지셨어요. 별거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 이후로 경제적인 도움은 없으셨고 엄마가 저희 셋 키우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주가 어떻길래 이렇게 가정도 별로고 처복도 별로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이 혼자 살까요? 친할머니가 95세이신데 할머니랑 이제껏 사시고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고 마마보이 같은 면도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앞으로 운세가 좋아지실지, 여지껏 어떤 운명이었길래 이런 인생을 사셨는지 선생님의 사주 감명을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68세고요. 이혼을 했고 가족과 헤어진 후 어머니 모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좀 가부장적이라고 합니다. 이분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따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따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신이 중학교 다닐 때 이혼을 해갖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처복도 없고, 일찍 이혼했으니까 처복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다는 얘기인데 사주가 어떻길래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가정운이 안 좋으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가정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임진년, 임인월, 경자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3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어떤 오행이 많이 있나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오행이 또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 오행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분이 양팔통사주잖아요. 사주팔자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가 뭐 내성적이거나 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고집도 세면서 좀 터프한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박력 있고 남성스러운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이제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사주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여기서 뭐죠?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을 나타내고, 그리고 관살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님의 의문을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식운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해갖고 잘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 배우자가 데려가는 거죠. 남자인 입장에서 부인이 자식들을 다 데려가요. 그러면 나는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자식운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은 구속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법이라든가 도덕관념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구속을 받고 살아야 절도가 있고 정의감도 있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가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에 가잖아요. 왜 가요? 집에 내 부인하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집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구속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구속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관이라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속받는 걸 싫어하죠. 그 얘기는 가정적인 면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관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가정운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가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 이 남자가 관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흘러가는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이혼을 했으니까 젊었을 때 이성운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자일주에서 자수가 배우자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요, 식신상관운이 가장 강하죠. 숫자로 1개, 2개, 3개 가장 강해요. 그러면 식신상관운이 뭘 극하죠? 수국화로 간을 극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간살운인데 지금 지장간에 병화가 하나 있을 뿐이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기운이 화기운을 한꺼번에 극을 해버리니까 관이 더욱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관이 자식을 나타내는데 그게 원래 힘이 약한 데다가 수기운이 한꺼번에 극을 해버리니까 관살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흘러가는 대운이 24세서부터 33세까지 을사대운, 이때 결혼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4세 병호대운, 44세 정미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병호대운이나 정미대운에 이혼을 하신 거죠. 지금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지만 이분이 따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 분들은 좀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30대나 40대에 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경자일주에서 자수가 뭐예요? 배우자궁이죠. 그러면 34세 병호대운은 오화가 딱 들어가면서 자오충이 되네요. 44세 정미대운은 미토가 딱 들어가면서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에서 배우자궁이 깨질 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단지 이 사람이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정운이 나빠, 이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분의 여자운은 어떠냐,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그 흐름이 어떠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68세니까 기유대운에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럼 이때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원진살도 들어오고 자오충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54세 무신대운, 64세 기유대운이고 74세 경술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되죠?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있을 때에는 토기운이 금기운을 생해주죠. 토생금으로. 그러면 금기운이 강해진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비경겁제를 나타내니까 자기 고집이 더욱 세진다고 봐야 되고, 비경겁제가 강해지면
이 비견겁지가 뭐야? 금기운이죠. 금기운이 뭘 극해요? 금금목으로 목기운을 극하죠. 배우자하고도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면서. 그리고 54세 무신대운은 어때요? 신금이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54세서부터 63세까지 이때에는 식신상관운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식상운이 강해지면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관살이 더욱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혼을 해가지고 54세 무신대운 이때에 들어가면서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살이 워낙 약한 데다가 대운에서까지 식상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관살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이혼했더라도 어때요? 정기적으로 자식들 만나가지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애착이 좀 떨어진다. 관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기유대운, 경술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앞으로의 운이 뭐 특별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잘 사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분의 월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월운이고요. 현재가 2월달 병인월이고 올해 12월달 병자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지가 충하는 6월달 경호월 이때하고 그리고 신금이 들어올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면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분은 7월달하고 8월달 그래서 이분은 6월달하고 8월달 이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8세 된 이혼 남성의 사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분이 일단 가정운을 나타내는 관살이 너무 약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 있어서도 가정과 관련해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